교수님 최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이 웰리스 랩을 통해서 이미 많은 리더님들께서 사업 성장에 도움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이 웰리스 랩을 통해 리더님들의 사업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현애란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미교육부 현애란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신제품 에키네시아와 함께 리더님들과 만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1월에 저희가 출시를 했던 웰리스 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들었던 내용을 내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이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기는 했으나 이것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서요.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바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권오란 박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맞춤형의 건강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들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요. 리더님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님들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맞춤 설계를 함께 해주신다라면은 보다 더 리더님들의 사업의 확장성이 더욱더 뛰어나실 거고 더욱더 많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AI라고 하는 기술을 내가 지금부터 하나의 비서처럼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마이 웰리스 랩은 우리 리더님들의 뉴트리라이트 사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이 웰스 랩이라는 게 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마이 웰리스 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 웰리스 랩을 장표마다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항산화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리고 대사의 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만나는 소비자가 이 부분에 주의 항목이 떴다라면은 어떠한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왜 마이 웰리스 랩과 같은 나에게 개인형 맞춤형 설계의 건강 설계가 왜 꼭 필요할까요? 그리고 특히 저는 마이 웰리스 랩을요. 생활습관 성형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개개인이 생활습관을 그냥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장표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한국인의 수명과 그리고 질병 패턴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수면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실 수 있는 대목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1920년대부터 지금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920년대에는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30살에 불과했었어요. 굉장히 그때에는 영양소도 결핍이었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바로 기대 수명이 83.5세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건강 수명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증가의 폭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2008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약 12년 정도의 차이인데요. 이 동안에 기대 수명은 4년이 증가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요, 2년이 채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는 하지만 삶의 질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한 상태로 장수를 하게 된 세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건강 수명, 그리고 기대 수명, 이러한 것들을 왜 아셔야 되느냐? 우리들이 여생을 보내는데 질병 하나라도 갖고 골골골 아프다가 이제 우리가 삶을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정말 내가 기대하는 수명까지 쭉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활 습관을 먼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의 패턴을 보시면은요, 1970년까지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사망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뭔가 감염 질환 이러한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떠한가요? 바로 생활습관 질환이라고 하는 만성 질환의 비중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요. 우리들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일리라고 하는 거 장표 많이 보셨죠? 이것은 왜 개발이 되었을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1960년대에 WHO에서는 국가 간의 질병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라든지 에이즈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미국과 같이 서양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만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 뭔가 건강을 위한 비용이 생기면 뭔가 예산이 생기면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이 국가의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국가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 데일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손실된 건강한 삶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들이 쭉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매일마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어떤 때에는 내가 감기에 걸렸어. 어떤 때에는 사고가 당했어.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네모난 표에다가 표시를 했더니 이 중에서 88%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예산이 생기게 되면은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당뇨 이러한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이라든지 비만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생활 습관을 그리고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만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제 비용이 그리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게 정말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까? 이것은 또 다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건강 노화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 생활습관 바꾼다고, 에이, 어떤 소비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생활습관을 성형을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실 때 바로 100세 연구라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부터 몇몇의 국가들에서요, 본인의 국가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유전자를 잘 타고 나서 100세까지 사는 건지 아니면 100세까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건지 이것을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리더님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유전적인 요인, 생활 습관? 바로 굉장히 큰 격차로요.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100세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120세까지 사시는 정말 특수한 경우는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100세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생활 패턴들은요, 여러 가지가 공통점인데,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원래 들었던 그 생활 습관들이에요. 첫 번째, 잠을 7에서 8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그쵸?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매일마다 30분씩 우리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들.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까지 생활 습관을 수정을 못 하셨다라면은 오늘 이 마이 웰리스 랩이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드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올바르게 생활 습관을 성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요, 노쇠하다라고 하는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바로 돌아가시기 2, 3주 전부터 나타나시면서 빠르게 가속 노화가 됩니다. 그리고서 100세까지 이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염원 아닌가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라도요. 바로 생활 습관 하나만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를 어떻게 타고났는가에 따라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떤 이제 소비자님들은 내가 타고나기를 너무 빈약하게, 뭔가 여리여리하게, 허약하게 내가 타고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쌍둥이 우주 비행사의 실험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쌍둥이 우주 비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우주 공간에 350일 동안 체류를 하고요. 한 쌍둥이는 지상에 남아서 계속 체열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건강 수치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바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극한 공간의 극한 상황에 스코켈리가 거기에 뚝 떨어지니까요. 첫 번째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져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요, 이 쌍둥이 비행사가 갔을 때 파란 색깔인 거죠.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질병을 그리고 수명의 단축을 나타내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야 될 텐데 이것이 왜 길어졌지? 우리가 극한 상황에 가니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짧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이 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느냐? 바로 텔로미어를 이제 다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키가 2.5cm 정도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체질량 지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바뀌고요. 면역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좋지는 않게 변하면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랬을 때, 우리가 환경이 변화하니까 유전자가 똑같더라도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상태가 달라지는구나를 이 쌍둥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스코켈리가 다시 지상에 돌아왔을 때는요. 대부분의 유전자의 발현은 거의 다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기의 형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 상태가 돌아왔는데 한 7% 정도의 유전자 발현은요.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우주 공간에 갔더라도 다시 지구에 돌아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생활 습관을 나에게 장착을 시키면은요, 이렇게 유전자의 발현 스위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쌍둥이 비행사
실험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될까요? 그리고 소비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바로 이러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나의 건강을 좋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자신감을 갖고서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어느 누구라도, 아,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의 나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포커싱을 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까? 바로 이 5가지를 좋게 하는 것을 포커싱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 문제를 여러 가지를 막 다루다 보면은요, 공통 기전이 축소가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권오람 박사님과 TNO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연구기관이 함께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 문제의 공통 기전은 총 5가지다. 그래서 산화적인 스트레스, 대사의 질, 그리고 면역 능력, 염증 수치, 그리고 근육의 양과 질이 만성질환 혹은 건강 문제의 공통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좋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 랩에는요, 어떤 것을 분석을 주로 했느냐? 바로 근육의 양과 질,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대사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나쁘게 했던 습관들이 있다면 이것을 좋게 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이것을 좋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고 먹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몸은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웰리스 랩과 같이 개개인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과거에는요, 우리가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아요라고 하면은요, 이 의사분들이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약을 처방을 해주느냐? 바로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 중심을 줬다라면은 지금은요, 바로 이러한 중성지방이 높아지지 않게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이러한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또 뛰어넘는 것이 바로 마이 웰리스 랩과 같은 초개인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방을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받아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이 중성지방 수치라고 하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십시오라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똑똑한 방식의 접근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초개인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습관 데이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이제 너무나도 방대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제시하는,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현 시점뿐만 아니라 원인, 그리고 이것을 10년, 20년 유지했을 때의 결과값까지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솔루션을 다채롭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떠한 정보를 우리 마이 웰리스 랩에 입력을 하게 될까? 첫 번째는 바로 혈액 데이터와 신체 계측 데이터, 그리고 체성분 분석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정량적인 수치가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요, 개인의 인지에 기반한 내용이 이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문항은 10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문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어떠한 답변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깨닫고 입력을 잘 하시는 것도 분석 결과를 더욱더 정밀하고 그리고 신뢰성이 있게끔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수치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10년 동안 한국의 동의보관 유전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모으게 됐던 한국인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이 딱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AI 분석 엔진을 통해서 1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 만에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한 결과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리더님들께서 만나보신 그 마이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 이것은 어떠한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임상실험이라든지 대규모의 관찰 연구에 각각의 한국인들이 어떤 정보를 막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 이것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분석을 내 정보와 함께 넣어서 분석을 해내게 되면은 이 사람도 통계값에 의해서 면밀에 이렇게 변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데이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가지의 식품과 음식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88종의 영양소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호란 교수님은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368종의 식물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나의 식습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이러한 색깔의 식물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또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44만 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개 이러한 개인의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10년간의 누적이 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뉴트리라이트의 마이 웰리스 랩이 너무나도 대단하구나를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정말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AI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바로 빅데이터를 이제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막 시켜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의 정보야, B라는 사람의 정보야, 이것을 다 넣어놓고 이 사람이 10년 후에 어떠한 경우의 수를 다 넣어봐서 이 사람이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변할까? 이것을 막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44만 명의 데이터에서 나에게 접목이 되는 사람들도 거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정밀한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갖고 있는 마이 웰리스 랩에는요, 우리의 정보도 함께 넣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앞으로 정교해지고 정밀해지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이 웰리스 랩은요. 이 미래를 예측을 하는 예측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이 유효성 검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효성 검증 결과를 보시면은요. 이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을 봤을 때 거의 이것을 알아맞히는 정도가 예측력이 0.935, 0.949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보시면은요. 바로 0.7에서 0.8만 돼도 이거 예측력이 있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0.90을 넘었다라는 거죠. 매우 우수한 엑설런트 상태입니다. 이 엑설런트 상태는요. 진단 도구나 예측 모델로서 너무나도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AI 기반으로 한 마이 웰리스 랩은 유용성 검증 데이터의 기술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때문에 예측력이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결과값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예측력을 가지고서 신뢰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딱 와닿지 않으면은요. 아, 이런 결과구나. 우리가 그거죠. 건강검진 하고 나서 건강검진 프린터 된 거 이렇게 딱 보면요. 아, 내가 지금, 고지혈증이 좀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지방간이 좀 있구나. 이러고서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눈에 그냥 시각적으로 내가 지금 간이, 그리고 심장이, 폐가 빨개. 막 빨갛게 지금 안 좋아요가 다 표시가 된다면 확 와닿죠. 그것을 구현해낸 것이 바로 헬스 스페이스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요. 나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 쌍둥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쌍둥이의 인체 모형도를 통해 너 지금 여기가 빨개, 안 좋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간이 안 좋은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요,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끔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는요, 신장을 안 좋게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 연결을 시켜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 랩을 많은 강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는 무엇이에요? 누가 써요?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모든 걸 설명하진 않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 리더님들이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해야 더욱더 이분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리더님들의 말을 좀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 웰리스 랩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지 장표 하나하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초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우리가 정보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노화 속도라는 거죠. 이 노화 속도는 1이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30살이다 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27세 정도로 나와야 먼 미래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요, 정상적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한 번씩 커브가 있어서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다라면 사실은 0.9보다 낮은 수치로 노화 속도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26배속이잖아요. 이분은 만약에 나이가 30살이다라고 하면은요, 남들보다 36살까지 또 보이고 건강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0.9 미만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건강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과 다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건강 신호등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건강한 상태, 노란색은 이제 경계, 그리고 빨간색은 주의, 집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아까 만성질환을 가지고 오는 5가지 원인 기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3개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식사, 운동, 수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을 여기에서 분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식사가 어떠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대체적으로는 대부분들이 다 빨간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어떻게 챙겨 먹느냐는 여기에 다 나오고 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면은 더욱더 그 부분을 개선을 하시면서 더욱더 신경 써서 제품까지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바로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은 아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래서 주의사항이 여기에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가이드가 함께 또 제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오각형을 얼마나 다 잘 챙겨가느냐. 우리가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오각형 인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는지를 솔루션까지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웰리스 랩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노화 속도를 알 수 있고요. 이 노화 속도를 가지고 온 과거의 원인들, 건강 신호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대비해서 관리해야 할 영역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는 바로 생활습관 가이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것들이 다 노화 속도를 계산을 할 때 넣어놓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초록색에 가깝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딱 가운데 있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초록색으로 막 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기준에서는요, 아마 뭐 정상 속도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마이 웰리스 랩은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한 결과보다는 노화 속도가 또 빠르게 이제 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강신호등에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이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요,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먹은 음식을 내 몸에서 100%로 다 써서 내보내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100%를 안 쓰고 20이나 30을 매일마다 내 몸에 쌓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우리는 지방으로 먼저 표시가 될 거고요. 사실은 내 몸에 찌꺼기가 계속 쌓인다라는 것은요. 여기저기에 염증도 함께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 밸런스 같은 경우는 근육의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근육의 질, 그리고 비율, 이러한 균형,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운동의 양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체성분 측정을 했는데 근육이 굉장히 부족하게 나왔다 하면은 여기에 반드시 빨간색으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50이 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40점 정도가 나오는 게 대부분의 분들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의 점수는 600몇이 정상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600몇 이상으로 되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600몇이 되려면은요, 중강도의 운동을 5일 이상 해야지 나타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운동 가이드가 함께 제시가 되니까요. 우리 리더님들께서 일부러 PT를 갈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운동만 따라해 주셔도 충분히 600몇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600몇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운동 점수는요. WHO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운동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님들께 다가가실 때 더욱더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 부분인데요. 수면의 양에 대한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지도 여기에 표시가 되지만 사실은 얼마나 자주 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질이 높은 수면을 했는지 숙면을 취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면의 점수가 얼마나 좋은지도 한번 보시고 숙면을 못 취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은 멜라토닌을 잘 분비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어서 커튼 젖히고 해를 보는 습관, 그리고 자주자주 산책하는 습관,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러한 영양소들을 잘 챙겨주시는 거. 그리고 저희 뉴트리라이트에는 굿슬립 패스 제품이 있잖아요. 이러한 제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점수들 뿐만 아니라 6개의 신호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항목들을 24개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관들까지 이 인체 모형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요, 이 24개의 건강 걱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상담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피로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지방이 잘 안 빠져요. 그러면 그것들의 원인과 지금 현재 상태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기에 솔루션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마이웰리스 랩 결과지를 보시면서 약간 컨닝하시는 거죠. 뭐냐면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이분이 좀 안 좋구나. 그리고 파란 색깔. 이게 설문조사에 뭐가 있냐면은요, 요즘에 관심 있는 건강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님은, 이 소비자님은 이러한 건강 걱정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미리 아시고, 그것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굳이 이렇게 눈에 띄게 표시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리더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도움 받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헬스 리터러치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과 파란색 선이 동일하게 일치해요. 그러면 이분은 개인의 건강에 굉장히 이때 잘 아시는 거고요. 개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런데 파란색은 다른 데인데 빨간색도 달라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분은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접목하시면 더욱더 상담하실 때 내용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A분은 지금 빨간색은 여기인데 파란색은 엉뚱한 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이 웰리스 랩을 통해서 본인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신뢰성 있게 막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보기도 꼭 클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 장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제 이러한 빨간 색깔 노란색이 왜 나타났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부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어떠한 영양소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언급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영양소 가이드를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 이것을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핵심이 되는 제품들을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은요, 이분이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준 요인에 딱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체질량 지수라든지 체지방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 노란색이 나온 거예요를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사실은 이 자세히 보기를 잘 안 눌러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확대해서 눌러보시면은요, 더욱더 설명하시기가 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 리포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우리가 건강 수면 관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춤 영양 성분과 원료들이 여기에 표시가 아까 다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분에게 맞춤형의 솔루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까지 함께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리더님들께서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한 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이 영양소는 섭취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더블엑스와 같은 식물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 정도는 섭취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요, 내가 산화, 그리고 대사, 그리고 근육의 밸런스, 이 부분에 각각 어디가 더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포커싱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제품 3개씩을 꼽아서 이분에게 꼭 제공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봤을 때에는요.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분이 이 신호등에서, 건강 신호등에서 빨갛게 나온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3개를 꼭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질환을 예로 들면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는 비타민 B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 그리고 우리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질을 좋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중 오메가3를 제공을 드림으로써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가 좋게끔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분이 4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더 세세하게 빨갛게 표시가 된 디지털 트윈상에서의 관리도 함께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항목에서는 산화냐, 대사냐, 근육의 밸런스냐 이것을 봤다면 소항목에서는 특히 이분이 24개의 건강 염려 중에 어떤 걸 가져가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 3단계에 맞춰서 여기에서 제품을 2개 정도 더 추천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6개의 제품을 리더님들의 소비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제 동떨어져서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장표마다요. 이 부분이 좋지 않으면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돼요.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굳이 여기가 뭐가 안 좋으면은 어떤 제품이 도움이 돼? 이것까지 다 머릿속에 담아놓지 않으셔도요.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간 수치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체 활동량이 저조가 돼서 근육의 양이 그리고 밸런스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BMI 수치가 높아지고 허리둘레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그래서 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까지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디지털 트윈상에서의 설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하나의 부분이 안 좋아지면은 그것에서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화 스트레스 상태를 평가하고 항산화 방어력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세포의 보호와 재생 능력을 분석을 해서 결과값이 나온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영역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초록색이다 하면은 항산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빨갛다 하면은 항산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항산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다 안 좋을 수가 있는데 특히 내가 요즘에 장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요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장 건강도 챙기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항산화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도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항산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영양소를 꼭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분이 잠재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요. 여기에서 베스트인 제품 3개 정도, 그 영양소 3개 정도를 꼽으신 다음에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소개를 드리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산화 영양소 하면 일단은 비타민 C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은 코엔자임 Q10을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셀레늄을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보통 저는 이 노화와 관련이 되어 있고 40대 이후의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활력이 떨어지는 게 고민이라고 하시면 코엔자임 Q10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갑상선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면 저는 파셀레늄 E, 셀레늄을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접목을 하셔서요. 여기에서 어떤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을 드릴 것인지는 꼭 생각을 하시고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마이 웰리스 랩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항산화와 관련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문헌 자료를 찾아봤더니 바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면역 시스템, 간 건강, 혈관 건강, 두뇌 건강, 염증 조절, 그리고 피부 건강, 면역 시스템, 피부 건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디지털 트윈과 참 많이 닿아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 가지가 다 접목을 해서 실제로 그렇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다른 연구 자료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항산화 관리가 이 부분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같은 경우는요, 대사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고요, 인슐린의 민감성과 혈당 조절 능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 효율이라는 것은요, 내가 먹은 만큼 그만큼을 다 폭발적으로 쓰는지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했을 때 내가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가 좋아요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피로 개선이라든지 체지방 조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좋게 표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오신 분들은요, 일단은 지방이 다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부터 포커싱을 해주시는 게 좋으냐? 바로 체지방 조절과 그리고 혈당 조절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가져보세요. 저희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게 연결고리가 너무 확실한가 봐요. 그래서 체지방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혈당이 높게 나와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요, 체지방 조절이 안 되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가 나쁘게 나오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챙겨가야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난 이제 소비자님이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갛게 나왔어요. 그러면 체지방 조절과 혈당 조절을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바디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늘분말, 그러니까 가리라고 하는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마늘분말 같은 경우도요, 체지방 조절 쪽으로 같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결과예요. 그리고 아까 혈당 조절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혈당 조절은 여기에서 뭐를 더 가져가시면 되느냐? 식이섬유소가 혈당 조절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체지방 조절과.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라든지 식이섬유소라든지 강낭콩 추출물 같은 것들이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구나라고 보시고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가져가시려고 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을 하실 때 같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문헌 자료를 저희가 함께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것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체지방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엇도 같이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어 봤더니 바로 혈당 조절과 혈중 지질 건강과 에너지 대사, 근육의 강도, 간 건강,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우선적으로는 체지방, 그리고 혈당 조절, 여기에 포커싱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영역은요, 바로 근육량과 그리고 근력 상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의 균형. 그러니까 단백질의 합성은 적은데 분해는 많이 일어나요. 당연히 근육이 소모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체 활동성과 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얼마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면서 잘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여기 평가 항목에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가 좋게 나타났다라는 건요, 바로 이분의 근육이 탄탄하게 잘 내 몸이 필요한 양만큼 탄탄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빨갛게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바로 근육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다. 그럼으로 인해서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피로하다라든지 그리고 관절에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의 양을 내 몸에 맞게끔 증가를 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양소는 무엇인가요? 바로 일단은 단백질이겠죠. 그렇다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까? 바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식물성으로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미자 추출물 역시도 근육 형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에 산소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성이고 철분이 조금 낮은 상태라면은요, 철분도 신경 써서 섭취하시는 게 근육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수행 능력을 좀 증가를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옥타코사놀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른 문헌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근육 건강이 좋지 않으면요, 운동 적응,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대사, 영양소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조절, 에너지 생성, 그리고 뼈 건강, 신경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내가 활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신호등을 보시고 이분이 빨간색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그러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포커싱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영양소도 함께 추천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만나보시는 마이 웰리스 랩 리포트는요, 바로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다 나와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출력물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PDF 파일의 형태로 다운을 받으시고 이것을 이제 내보내기 형식으로 메일로 쏘시면은 PC상에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물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웰리스 랩 리포트 오른쪽 상단의 삼지창, 거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 마이 웰리스 랩 가이드북이라는 게 함께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각각의 정보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 웰리스 랩만 뜯어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양소라든지 뉴트리라이트 제품까지 연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제품 가이드북도 함께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의 이 디지털 트윈상에 어떤 부분에 빨간색이 나왔는지를 보시고요.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더님들께서 만약에 소비자님께 설명을 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마이웰리스랩 가이드북과 그리고 제품 가이드 같은 경우는 출력물로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설명하실 때 활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마이웰리스랩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신다라면요. 바로 오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소비자님들을 만나신다라면은요, 더욱더 풍성한 설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존에는요, 저희가 거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마이웰리스 랩이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리더님들과 소비자님들의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더 누적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데이터의 정교화가 더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8년 이후에는요, 뉴트리라이트에는 이 플랫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디키도 있고요, 인바디도 있고요, 엑스바디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마이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것들과 통합적으로 정보를 합친다라면은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다른 데는 없는 독보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더님들께서 앞으로 더욱더 훌륭해질 뉴트리라이트의 웰리스 플랫폼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55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한번 정리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건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 드립니다. 우리 리더님들 늘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현애랑, 네, 감사님께 큰 박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같은 시간 다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